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조카가 두 명이 있거든요. 조카 둘이 올해는 한 명은 대학 들어가고 한 명은 이제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20대들이니까 좀 조금, 뭐 저는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대신에 저는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 만나고 이야기할 기회는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어떤 특정한 이유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젊은 친구들 만날 때 요즘 제가 한 몇 년 전, 코로나 요 시기부터는 별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겪은 것도 있지만은 그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꼰대. 꼰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젊을 때 그런 이야기 하고 지냈으니까. 우리 윗대. 그러니까 지금 제가 50대 이제 중반 후반 넘어가는 중인데 제가 10대 때만 해도 40대 50대들을 보고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지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봤는데 20대 30대가 되면서 그네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일찍 느꼈어요. 저는 일찍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어른들이 말을 하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일찍 느꼈어요. 그래서 사회랑 이렇게 돌아가구나, 사회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구나 이런 걸 빨리 녹아들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주도하는 직업이든 어떤 면이든 사회에 주도적으로 끌려나가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한 40대부터 그렇게 돼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상태에 돼 있는데 어, 그런 과정을 똑같이 비교는 할 수 없어요. 똑같이 비교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희 때와 어떤 차이를 느끼냐면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제목. 미래가 없다는 사람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죠.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과 미래가 없다는 사람.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그런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저희 때도 있었지만 요즘엔 그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번은 가장 큰 이유는 그거겠죠. 저희들 세대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잖아요. 이제 제가 딱 끼는 세대가 65년, 75년 사이 중간에 딱 끼어 있으니까, 음,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던, 100만 명 넘게 우리 때는 100만 명 넘게, 105만 명인가? 뭐 그랬을까? 110만 명인가? 100만 명 넘게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뭘 하든 사회에 가서 뭘 할 수 있었어요. 자기들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중학교 때부터 나는 공부하기 싫어. 그럼 공부 안 할래.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안 하니까 대뭡니까?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공고를 가든 상고를 가든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고 체육 활동을 하든. 그죠? 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나눠서 갔어요. 그래, 알아서 나눠가면 상고를 가면 상고에 맞는 일을 하게 되고 공고를 가면 공고에 맞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회에 나가서 다 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인문계 갔으면 대학을 가고 뭐 못 간 사람도 있었죠. 우리 때는 경쟁률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은 다들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좋은 대학교가 어려워서 그렇지 좋은 대학교 가는 거야. 그때는 지금은 똑같은 거고 그죠. 그때는 대학 자체를 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대학교 인원보다 수험생이 더 적었으니까 시험 치는 사람이 적었으니까 많았죠. 정원이 많았으니까 안 됐던 건데 지금은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 보니까 지금은 대학을 다 들어가고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가 사실 최종 학력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교가 최종 학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졸은 아직 뭔가 학업을 마치지 못한 거고 대학교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당연히 나와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대학교를 하나의 최종 학력의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학까지 여자는 24살, 남자는 더 26, 7까지가 사회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뭔가 준비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보다 몇 년 이상 늦어졌어요. 늦어지다 보니까 미래를 사실 준비할 시간이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할 시간보다 미래를 날려버린 시간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학 제도는 대학교 다니는 거는 특정 과들이나 특정 어떤 그룹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직장에서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딴 거 없습니다. 실무 교육이나 이론 교육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교 교육은 사실 큰 가치가 없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대학 졸업하고도 학원 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 따로 해야 되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을 왜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좀 많이 들어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량진 가면 대학 졸업하고 와가지고 공무원 시험 뭐 준비하고 또 1, 2년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죠? 안 되면 대학원 가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을 못 쌓은 사람들이 많아요. 학력은 높은데, 학력은 높고 보낸 시간은 많은데, 실제로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훨씬 많은 정도는 아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은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자란 걸 느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실제 취업시장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더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에도 취업시장에서 서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모자란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져 나가죠. 취업을 못하게 되니까. 근데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뚫고 나가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이따가 봐도.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항상 요구하는 사회의 선도,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몇 퍼센트 정해져 있거든요. 그 외에는 그냥 일종의 구성 요소일 뿐이잖아요. 사회에서 나름대로 작은 일들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하는 건데 학력이 높아지고 기대치가 높아지고 어릴 때 자라면서 지금 MZ 제가 말한 젊은이들 20대들 이런 세대들은 부모들의 과잉 보호와 부모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본인 스스로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만족을 못 하더라가 이거죠. 사실 못 받아들여요. 만족을 못 하고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은 100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이 사람을 써서 미래에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100인데 평가를 50을 받으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죠. 다른 걸 찾더니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래봐야 50이에요.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실제로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50 넘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떠냐면 우리 때도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비율이 10% 내외인 것처럼 지금도 그 10% 내외 이상 늘지 않아요. 전체적인 학력이 늘었다고 해서 능력이 늘지 않더란 거죠. 그래서 사실 미래가 없다는 사람들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잘 해내요. 사실 요즘 MZ 세대들 뭐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일 안 할란다, 뭐 할란다. 근데 그래 말하면 다 하는 또 반론이 있어요. 항상 뭐 자기들을 존중해주지 않고 마음대로 시키니까 나는 안 한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도 원하는 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도가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래 말하면 또 꼰대 소리 듣는데 중요한 점 뭔지 아십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펼쳐내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나 이런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10% 내외. 근데 그 격차가 너무 심해져요.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떠냐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일을 하기가 더 쉽고 그 사람 인정받기 더 쉬워요.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으쌰으쌰 열심히 하고 모여서 일을 하더라도 서로 알아요. 비슷한 실력이니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서로 밀어줘 가면서 막 이렇게 뭐 팀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팀을 짠다는 자체를 팀을 짜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제도 없고 저는 형제가 있지만 형제 없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저희 때는 특별한 경우는 외동이 드물었어요. 외동은 이상한 집이었어요. 두 명도 드물었어요. 보통 서너 명이었어요. 보통 세 명, 네 명이었어요. 우리 뭐 저는 두 명밖에 안 됐지만 그러니까 형제가 있고 또 그 형제들이 이 다른 이 같이 어울리는 팀이라고 하는 협동이 필요한 그런 세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체험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떠냐면 혼자서 헤쳐나가는 능력도 부족하고 함께하는 능력은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헤쳐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10% 내외의 친구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보냐면 옆을 보는 겁니다. 좌고 우면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면서 앞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나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다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은 미래를 만들어 가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MZ세대 더한 사람이 나와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미국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같은 데가 막 작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뭐 6시간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싶어. 나는 저녁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마치고 들어가서 강아지도 봐야 되고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걸 공감하고 그래서 뭐 워라벨이 뭐 이상한 소리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하여튼 많이 있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빅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모여서 진짜 일벌레들이 있어요. 그네들은 그 대가를 받아요. 자, 메이저리그 이런데 뭐 NFL에 뛰는 친구들 워라밸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영혼을 갈아넣고 몸을 갈아넣습니다.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왜?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사람은 그래 되는 게 나는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안 해봤잖아요. 바로 그것이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동물들 사실 우리 인간은 그냥 자연 생태계 사람만 딱 던져놓고 보면 정말 동물들하고 1대1로 정말 자웅을 이루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도구도 만들어내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뭐도 하고 계속 뭘 만들어내죠. 끊임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를 환경 극복시키고 계속 만들어 나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보다 나은 하루들을 위해서,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굶지만 내가 머리를 짜내고 뭐래서 내일은 좀 나아지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사실 생각은 우리가 말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나름대로 자기들 해요. 근데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런 생각 안 했죠. 그래서 두뇌를 발달시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도전 정신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도전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친구들은 스스로가 열심히 합니다. 안 시켜도 합니다. 본인들이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찾아서 하고 본인들이 내가 뭘 필요한 거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 말라고 그네들이라고 안 놀고 싶을까요? 그네들이라고 워라벨 이런 거 안 하고 싶을까요? 그네들 하고 싶은 일 있죠. 하지만 왜 그것을 포기할까요? 바보라서요? 아니죠. 대부분은 그런 걸 포기하고 남 탓하고 탓을 하고 있을 동안에 그 1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탓을 하지 않고 도전하고 바꾸고 자기를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요즘엔 더 귀하게 대접을 받는 거죠. 저희 때와 또 다른 상황이니까.
지금처럼 변화가 많은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또 뽑아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받는 나라로 가고 그러면 가치 인정받는 그런 회사로 들어가고 스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도 능력 있는 친구들은 하지 말라 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소확행, 워라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난 하루에 8시간만 일하 그렇게 안 합니다. 노동법 알아도 노동법 본인 스스로가 거스르면서 일합니다. 왜? 인센티브로 주세요. 스스로가 거래를 하죠. 내 받는 거 이만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옵션 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앞으로 갈 때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친구들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따라갔거든요. 이제는 억지도 싫다 이거죠. 나 수업 안 할래. 그 요즘에 저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그거 있잖아요. 나 월 100만 원 벌어도 내가 미래가 안 보여. 그냥 나 앞으로 보니까 뭐 내가 좋은 직장 못 가겠고 대기업 못 가겠고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들 손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알아서 해. 너 어차피 죽진 않을 거야. 밥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면 편의점 도시락 까먹고 그냥 싼 거 사 먹어. 프랜차이즈 음식들 사 먹고 해라고. 햄버거나 사 먹으러 다니고 롯데리아 다니고 하라고. 백종원 CEO가 백종원 도시락이나 사 먹고 나머지는요. 회사나 모든 조직에서 인재를 뽑아갑니다. 인재는 그 합당한 그 대우를 해줍니다. 결국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마음가짐과 능력. 본인들이 인정받고 싶으면 본인들을 가꾸고 본인들이 인정받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워라밸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저희 따고 비슷합니다. 그 평균 그 퍼센테이지는 비슷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가장 큰 차이가 미래를 탓하는 친구들은 도전 정신이 없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개발시키지 못했고 미래를 탓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더라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냥 기대고 사회 탓, 뭐 탓 하죠. 늘 그렇게 하죠. 인정해요. 사회가 그런 거. 근데 그건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는 우리 때뿐만 아니고 기득권은 원래 그렇습니다. 늘 그렇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늘 그래 왔어요. 그것을 뚫고 나가서 그 자리를 가는 거는 개인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뉘입니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한 도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 탓해도 돼요. 남 탓해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 탓하고 뭐 사회는 어떻고 불합리한 인정해요. 불합리한 쭉 대고 활동 안 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 그게 풀리지 않을 동안 일 안 할 거예요. 일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동화 로봇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2030년 정도만 돼도 35년 지금 20대가 30대 중반이 됐을 때 정말 그때는 한번 보세요. 일하고 싶어도 못 할 겁니다. 그나마 지금 옛날에 우리 때는 할 거 없습니다. 인생의 거의 밑바닥 직업이 뭐였습니까? 밑바닥이라는 표현하면 이상한데 우리가 할 거 없으면 노가다 해야지. 인생에 할 거 없으면 노가다 한다고 됐어요. 지금은요. 미안하지만 노가다 못합니다. 노가다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뭡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쿠팡 상하차죠. 쿠팡 배송은 다릅니다. 그건 자기 차를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차가 있어야 되고 개인 사업자입니다. 쿠팡 상하차죠.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쿠팡 상하차까지 만약에 자동화되면 진짜 갈 데 없습니다. 쿠팡 상하차는 사실은 그것도 로봇으로 하면 돼요. 근데 뭐 그까지 안 하는 거죠. 뭐 하려면 금방 해요. 자,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건 저희도 알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뭐 그걸 일부러 안 고치는 거 아니고 그건 원래부터 늘 있어 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걸 겪었고 우리도 그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고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고 그냥 그래 살래. 그 언제 드러나지? 50대 되면 드러납니다. 어떻게 되냐? 그냥
우리는 사회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지만 50, 60 되면서 그때 그 친구들은 사실 우리하고 안 만나져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회사 딱 나오는 순간부터 할 게 없거든요. 실제로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우리 때는 그는 빨라서 20대 중반에 나와가지고 30년 일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더 안 되잖아요. 거의 20대 후반 30대에 들어가잖아요. 직장에. 그러고 10몇 년 만에 나오잖아요. 왜? 50 넘기기 어렵거든요. 50년에 다 냅니다. 다 쫓아냅니다. 정년퇴직 자체가 거의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 불합리한 점 인정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본인들이 선거를 하든 투표를 하든 야당을 지든 여당을 짓든 그 행위도 해라고. 안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 탓만 할 줄 알잖아요. 탓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탓할 동안 여러분들 10명이 모여서 탓할 동안 그 중에 한 명은 나머지 9명을 제치고 세상에 나가서 자리 잡습니다. 언제 편한지 아십니까? 35세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이 결혼하여서 자는 형태 모습과 나머지 8, 9명이 사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딱 나와요. 뭐 세상 뭐 어떠고 탓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여유가 없어 나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여서 이랬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 미래는 만들어가는 거지.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시험 치고 치열하게 취직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다 해가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면 키워나가세요. 자신의 의지력이 약하면 의지를 강하게 키워나가세요. 자신의 미래가 안 보이면 미래를 만들어 나가세요. 탓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처집니다. 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한두 명이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이 월급을 받아먹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월급을 받으면 다행이고요. 기초연금 받을 수밖에 기초생활수급 받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자동화가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AI가 이렇게 발달하고 하면 여러분 할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사는 소리예요. 탓하고 할 시간에 뭔가 찾아보세요. 한 번이라도 행동을 하세요. 나는 그냥 난 미래가 안 보이고 나 인정 못 받고 내 가치를 인정 못 받으니까 난 포기할래. 나 그냥 뭐 아르바이트라도 할래. 아르바이트 하고 살래. 대충 들어갔다가 뭐 그 실업급여 나올 시기 되면 나와가지고 실업급여 받아 먹고 있다가 이렇게 살래. 미래가 안 보여. 예.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30대가 넘잖아요. 이제는 안 뽑아줍니다. 그 냉정하게 아셔야 돼요. 30 넘어가면서부터는 경험이 없으면 과거에 했던 그 이전에 닦았던 게 뭐 없으면 그냥 그때부터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이제는 정말 힘들게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보고 꼰대랄지 모르겠지만 탓하지 말고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자기 자신 속에 자기도 모르는 능력이나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본인이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주변의 선배든 아니면 친구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찾아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고 그걸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자신이 꼭 해야 되는 일 찾아가지고 그 능력을 갈고 닦고 그 능력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면서 내가 남들보다 100% 우월한 사람은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월하지가 않잖아요. 뭐 지금 한 10,000명 중에 한 명, 아니,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LMS를 입으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롤스로이스 다 타면 그때는 롤스로이스가 가치가 없어요. 누구는 소나타 타고 누구는 롤스로이스 타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저처럼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는 겁니다. 택시 타고. 그거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용기 내시고 마음 좀 다 잡아가지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능력을 찾아내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자신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가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신의 능력이 뭔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능력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가치, 자신의 능력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큰 미래를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다고 답이 없습니다. 포기해봐야 본인만 손해입니다. 남 탓한다고 본인만 손해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사회에 나가면. 30 넘어가면요. 인정 30 넘어가면 정말 20대 때 여러분들이 막 헤매고 다니고 막 하던 거 그것이 투정이었다는 거 느낍니다. 정말 못 바꿉니다. 그전에라도 뭐라도 하세요. 자신의 가치,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 연봉을 받고 많은 좋은 환경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욕심부터 조금씩 내려놓고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인정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 하시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미래는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남이 말했을 때, 남과 똑같은 미래를 만들어 가지 마시라고. 젊은 분들 화이팅 하시고, 그래서 좀 재밌게 좀 지내보시라고. 뭐, 영감이 말하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